당진 성문간척지 대규모 축산단지 조성과 관련한 반대 목소리가 확산하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직접 주민 설득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해충인 가루이 발생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남에서 가루이 천연 퇴치제가 개발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태안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을 놓고 국민의힘과 무소속 의원들이 선출권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충남도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던 베이밸리 비전 선포식이 화성 아리셀 공장 대형 화재로 취소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충남도가 추진하는 당진 성문간척지 대규모 축산단지 조성과 관련한 반대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25일 반대 대책위가 김태흠 충남지사를 만나 백지화를 요구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한범우 기자, 오늘 면담에서는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네, 주민들로 구성된 성문간척지 축산단지 반대대책위원회는 25일 충남도청에서 김태흠 지사와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는 당진 성문간척지 축산단지 조성 백지화를 요구했는데요. 그러면서 시민 2만 1,600여 명의 반대 서명도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태흠 충남지사는 축산단지 조성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또 김 지사가 다음 달 10일 예정된 민선 8기 3년차 당진시 방문 때 축산단지에 대해 설명하고 시민들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고 대책위는 밝혔습니다. 왜 당진시로만 그런 나쁜 대단히 첨부시설이 자꾸 들어오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로 인해서 서명을 3개월 동안 2만 부 이상을 받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도지사님하고 면담을 했는데 강행을 한다고 합니다. 참 애석하고 애통할 노릇입니다. 네, 당진 주민들이 축산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대책위는 도지사 면담 이후 도청에서 축산단지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주민들은 방역과 환경오염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최신식 시설이 들어선다 해도 감염병을 100% 예방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간척지는 수질과 토양오염에 취약해 대규모 살처분 시 심각한 환경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막대한 입주 비용 때문에 소규모 축사는 단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규모 외부 기업만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대책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당진시를 차례로 들러 단지 조성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이런 주민들의 우려에 충남도는 어떤 입장입니까? 충남도는 당진과 보령서청 간척지 두 곳에 스마트 축산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각 돼지 30만 마리 규모로 7,5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충남도는 단지를 최첨단 시설로 지어 감염병과 악취 등 각종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태흠 지사는 이를 넥타이를 메고 출근하는 축사가 될 거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충남도는 우선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등 주민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대체 부지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한범호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도심에 곤충이 떼를 지어 출몰하면서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상 기온 등 기후 변화로 전국적으로 벌레가 더 빠르고 많이 발생하는 추세인데요. 농촌 지역에선 매미목에 속하는 해충인 가루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루이 살충에 효과적인 효력 증진제가 개발돼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정호석 기자입니다. 수확을 앞둔 애산의 한 멜론밭. 농민들은 작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맞은편 밭은 아무것도 심어져 있지 않고 비닐하우스를 철거한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가루이에게 피해를 봐 한해 농사를 망치는 바람에 시설을 다 철거한 겁니다. 농작물의 영양분을 빨아먹고 배설물을 배출하는 해충인 가루이. 해를 입은 농작물은 색깔이 까맣게 변하는 그을음병에 걸리고 광합성 능력이 떨어집니다. 가루이는 고온다습한 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장마철이 코앞으로 다가온 농민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같아도 보이지 않고 이곳에 농작물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소독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별 효과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장마철 지나고 나면 더 심합니다. 지난 1983년 이후 발생 지역이 급속하게 확대된 가루이. 최근 이상기온 등 기후변화로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서 전국의 농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온도가 15도 이상만 되면 활동할 수 있고 1년에 12번까지 성충으로 자라 1년 내내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방제 방법이 없어 농민들은 손 놓고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충남농업기술원에서 가루이를 퇴치할 수 있는 방지용 효력 증진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실험 결과 1회 살포시 85%, 2회 살포시 97%에 달하는 살충 효과를 보였습니다. 가루이 같은 세대가 짧은 그런 해충에 대해서는 방제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이번에 개발한 유기농업자재는 방제 효과가 알까지도 가루이의 알까지도 방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방제 효과가 높을 수밖에 없는. 해당 효력 증진제는 가루이뿐만 아니라 농작물에 흰 가루 형태의 반점이 나타나는 흰가루병 방지 효과도 있습니다. 또 천연 원료로 만들어져 인체와 식물에도 무해하고 식물 추출물을 첨가해 향도 좋아 농민들이 거부감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루이 같은 경우 화학약재를 자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천연 유기농업 자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농약 잔류에 대한 어떤 걱정이나 농업인들의 건강 상태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진 자재입니다. 충남농업기술원은 올해 이번에 개발한 효력 증진제의 특허 등록과 증진제를 활용한 방제제의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성입니다. 태안군 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진권, 박선희 의원과 무소속 김영인 의원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장단 선출권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서산 태안지역위원회가 상무위원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과 부의장 후보를 선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일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와 함께 투쟁에 나설 거라며 강조했습니다. 태안군 의회는 25일 오전 10시 임시회를 열고 민주당 지역위원회가 정한 대로 전재욱 의원을 의장으로 박용석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의장단 선출은 민주당 의원 4명만 참여한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남도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던 베이밸리 비전 선포식이 취소됐습니다. 충남도와 경기도는 26일 충남도청에서 충남 경기 베이밸리 상생협력 비전 선포식을 열고 초광역권 협력 사업을 발표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24일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한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서 이들은 사고 수습을 위해 행사를 모두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베이밸리는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소경제 등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경제 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충남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105명이 숨졌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 증가한 수치입니다. 사망자 중 절반에 가까운 50명은 65세 노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망사고 원인으로는 안전운전 불이행이 약 73%로 가장 많았고 중앙선 침범과 신호 위반이 각각 9%와 6%로 뒤를 이었습니다. 충남경찰청은 다음 달 충남도 충남교육청 등 27개 기관과 교통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충남에서 올해 첫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이른바 SFTS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충남도는 올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SFTS 확진을 받은 80대 남성이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지난 20일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전국적으로는 올해 5번째 사망자로 역학조사 결과 텃밭 작업 등 야외 활동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SFTS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법정 감염병으로 치료제나 백신이 없어 긴 옷 입기나 진드지 기피제 사용 등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25일 충남도가 6.25 전쟁 74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기렸습니다. 행사는 도내 최고령 참전 유공자를 비롯한 참전용사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과 추목을 낭독, 기념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태흥 충남지사는 도내 6.25 참전용사가 4,200여 명이었는데 현재는 2,000여 명이라며 국가유공자를 최고로 예우하고 보훈이 일상이 되는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참전 유공자에게는 전국 최고 수준의 참전 명예수당 4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임신부 유아동 우선 입장 제도를 시범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대규모 행사와 공립문화시설에 임신부나 12세 이하 유아동을 동반한 방문객은 전용 입구로 빠르게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올해 우선 입장이 가능한 행사는 서산 해미읍성 축제와 당진 합덕수리박물관 국보순회전, 논산 송년음악회 등입니다. 우선 입장을 이용할 임신부는 산모수첩이나 임산부 배지를, 유아동은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을 지참하면 됩니다. 순천향대 부속 천안병원이 26일부터 3일간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시행합니다. 조사 대상은 홍성군 갈산면 산업단지 인근 주민 150여 명과 논산시 가야곡면 농공단지 인근 주민 90여 명입니다. 병원은 조사를 통해 중금속과 환경호르몬 등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환경유해물질 노출 정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환경성 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환경보건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해 정부 예산 10조 원을 넘긴 충남도가 내년 국비 목표액을 11조 원으로 정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충남도는 김태흠 충남지사를 비롯한 부서장과 기관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예산 확보 부처 반영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도는 내년 정부 예산 확보 목표액을 올해보다 7,800억 원 많은 11조 원으로 정하고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한 전략적 대응, 신규 사업 추가 발굴과 건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남도와 충남도의회 15개 시군 등이 충남 방문의 해의 성공을 위해 모였습니다. 충남도는 25일 도청에서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도의회 15개 시군과 충남 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운영과 충남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들은 충남 방문의 해 추진을 위한 정책 수립과 마케팅 활동, 관광 기반 시설 개선 등을 위해 협력할 예정입니다. 충남도는 2026년 연간 방문객 5천만 명 달성과 국내 관광지 3위 도약을 목표로 충남 방문의 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스마트팜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 농업인 지원에 나섭니다.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 충남도립대 등은 스마트팜 청년 농업인 양성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들은 농업인 첨단 기술 교육을 강화하고 농업계 고교 졸업생에게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스마트팜 창업 교육 과정을 공동 개발하고 관련 정책을 기관들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태안군이 쾌적한 어항 조성을 위해 항포군의 각종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섭니다. 태안군은 오는 10월 22일까지 항포구 금지 행위 단속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안흥외항과 모항항, 백사장항과 천리포항 등 9곳에서 실시됩니다. 특히 어민과 이용객 간의 가장 큰 갈등을 야기하는 장기 캠핑과 장기 차박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서산소방서가 셀프 주유소의 위험물 사고 방지를 위해 나섭니다. 서산소방서는 오는 8월 16일까지 지역 내 셀프 주유소 35곳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여름철 기온 상승에 따른 유증기 발생으로 화재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